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데이터 통신을 맡게 될 김민년이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 일장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그 교재나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 수업은 일종의 거꾸로 수업이라, 앞서 여러분이 수업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온라인 수업을 듣고 들어가시는 게 다음 수업에 많이 도움이 돼서 제가 하이브리드로 이번 학기에 온라인 수업과 실제 현강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하고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에 대한 내용과 데이터 통신의 시스템, 그리고 랜, 웬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토콜의 주요 요소, 기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기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차 강의의 목적은 데이터 통신의 개념과 역사, 데이터 통신의 시스템 기본 구성, 데이터 통신의 필요성과 분류, 그 다음에 프로토콜, 표준 분류와 표준화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의 개념은 일단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는 현실 세계에 단순한 관찰 또는 측정을 통해 수집한 사실이나 값을 문자, 숫자, 기호 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보, 인포메이션이죠. 데이터를 가공, 처리, 그리고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통해 정보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가공 처리를 하면 정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웹서버 로그를 통해 확인한 결과 A 서버의 정보 처리는 0.05초이다. B 서버는 0.2초이다. 이걸 처리해서 정보를 보니까 A 서버의 처리 성능이 좋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죠. 통신과 데이터 통신인데, 통신이 두 사람 이상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정해진 규칙, 이때 이 규칙이라는 말, 이 자체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죠. 실제로 기계들이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기계와 기계 사이에 정해진 규칙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규칙이고 기계는 프로토콜이 되죠. 그래서 프로토콜에 따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은 컴퓨터 같이 통신 기능이 있는 둘 이상의 통신 장치 사이에 전송 매체를 통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데이터로 정보를 표현하는 교환 과정입니다. 데이터 통신은 데이터를 통신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 이 두 개를 합쳐서 데이터 통신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여러 정보원에 정보를 전송하고 이를 공유하기 설계된 상호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에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있고 그 밖에 이제 네트워크도 모두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의 역사인데요. 이 중에 이제 그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역사적 과정이 애니악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때 처음 만들어지죠. 1946년입니다. 그리고 해커스하고 모클리가 유니박을 개발해서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걸 주로 군에서 쓰다가 이제 대학들이 쓰게 되고, 이게 이제 민간으로 나온 거죠. 데이터 통신 시스템 구성 요소를 보면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송신기, 수신기, 전송 매체, 메시지, 프로토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죠. 자, 단말기가 있는데 입출력 기능을 하고 있죠. 전송 제어 기능, 기억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미 터미널, 단순한 입출력 장치만 구성되어 단독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는 걸 더미 터미널이라고 부르죠. 지능형 터미널은 중앙 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어 단독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더미 터미널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요즘에는 하드웨어 기술 발달로 인해서 정보 처리 능력을 갖는 지능형 단말 터미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호 변환 장치인데, 자, 데이터를 전송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죠. 이걸 이제 신호 변환 장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건 아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모뎀이에요, 모뎀. 뭐 DSU나 CSU 같은 거, 이제 모뎀인데, 모뎀은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을 합쳐서 모뎀이라고 부르죠. 일종의 약자인데, 변조. 말을 할 때 기계로 바꾸기 위해서 변조를 하죠. 기계어로. 그럼 기계어로 바뀐 언어는 다시 저쪽에서 받아서 원래 말로 되돌리기 위해서 복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변복조 장치죠. 변조와 복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장치가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을 하게 돼요. 전송을 할 때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에 비해서 손실이 적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DSU, CSU라는 장치는 신호 변환 장치인데 디지털 서비스 유닛, 채널 서비스 유닛이라고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합니다. 그 다음에 CSU는 여러 개의 채널을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장비입니다. 뭐 T1 방식이 있고 E1 방식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제어 장치가 있어요. CCU라고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 대형 컴퓨터가 데이터 처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형 컴퓨터를 대신해서 데이터 전송에 관한 전반적인 제어 기능을 수행합니다. CCU라고 하죠.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프로세서. 이게 CCP죠. CCP는 CCU에 들어있는 이제 소형 CPU와 메모리를 부착해서 보다 정밀한 제어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FEP라는 게 있어요. 프론트엔드 프로세서. 대형 컴퓨터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통신 회로를 제어하는 건데, 일종의 이제 통신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 장치죠. 전송 제어는 다중 접속 제어, 교환 접속 제어, 통신 방식 제어, 우회 경로 설정 이렇게 전송 제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기 및 오류 제어는 동기 제어. 동기라는 건 싱크인데 상대방과 내가 시작점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실제 데이터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동기인데 그 동기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류를 뭐 찾아내거나 하고는 오류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오류 제어도 하고 흐름 제어도 하고 응답 제어도 합니다. 정보의 분해 및 조립 이런 것도 하게 되죠. 데이터의 측정렬 변환, 투명성, 정보 형식의 변환, 우선권 제어, 기타 기능은 제어 정보 식별이랑 기밀보호 관리 기능도 있습니다. 통신에서를 보면 데이터가 전달되는 전송 매체를 의미하며 유선 매체와 무선 매체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선 매체는 트위스티드, 페어,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이 있고 무선 매체는 공기겠죠, 채널이. 데이터 통신 관련 장비가 있는데 그게 이제 DT가 있어요.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 그래서 데이터 통신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는 닭말 장치나 컴퓨터를 의미하죠.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와 구별해서 부르는 용어죠. 그래서 이제 제어 장치가 있고 종단 장치가 있는 거죠. DCE라고 있습니다. DT와 데이터 전송 사이에 접속을 설정하고 유지, 해제하여 부호 변환, 시로 변환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를 총칭하죠. 그래서 DT, DC 이렇게 하고 DR에 인터페이스도 필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DT가 데이터 처리기고 DC에서부터 매체를 통해서 다시 DC까지 만날 때 요 안에 모뎀이 들어있는데 이걸 데이터 전송계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DT가 다시 데이터 처리를 해서 출력을 하도록 하죠. 네트워크의 필요성인데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전화선을 올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연결을 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C하고도 연결하고 싶어요. 그럼 C하고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B하고도 연결하고 C하고 B도. 그럼 세 명이 각각 세 개의 회선을 갖죠. 각각 대부분 두 명이랑 연결해야 되니까 두 개의 회선씩 갖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엄청 많아지면은 N개의 단말 장치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2분의 N의 N-1 곱하기 엄청난 회선이 필요해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낭비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선을 그냥 만들어 놓고 단말 장치는 여기다 연결을 하면 이 교환기가 필요한 사람과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워크 회선을 연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 네트워크라고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분류하는 게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범위를 가지고 분류를 했는데 이게 랜과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맨과 웬이 있어요. 이게 이제 데이터 전송 형태가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통신망이 있고 연결 형태는 스타, 버스, 링, 트리, 메쉬, 혼합형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교환 방식은 회선 교환망, 패킷 교환망, 메시지 교환망.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는 부가가치 통신망, 정보, 종합정보통신망, 중앙정보망인데 공중망도 있어요. 랜은 근거리 통신망인데 로컬 네트워크인데 한 건물 또는 회사 공장 내에서 장치들을 연결하는 거죠. 사전적 의미는 이 랜 자체가 로컬이라 수키로에서 수 메가 bps 또는 수백 메가 bps의 전송 속도를 이제 통신을 하는 건데 초기에는 공유 채널 시스템 개념으로 사용을 했으나 최근에는 랜 스위치를 채택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도 자세하게 할게요. 기가비트 이더넷, 무선 랜과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랜의 특징을 보면 단일 기간 소유의 네트워크로 확장 및 기기의 재배치 등이 유리하고 광대역 전송 매체를 사용하므로 고속통신이 가능.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고 데이터 전송 오류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기기와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는 잠재력이 있어요. 맨은 랜과 웬의 중간 크기. 그래서 이제 약간 랜의 확장으로 간주되면서 요즘에는 그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IEEE는 맨의 표준으로 DQDB, 디스핏, Q 듀얼 버스, 분산 Q 이중 버스 프로토콜을 권장하고 있어요. 자, 웬은 국가, 대륙 또는 전 세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의 광대역 통신망입니다.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보통 이제 공중망을 통신사업자가 구축을 해놓고 요걸 이제 임대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발전 과정을 보면 X25 패킷 단위,
릴레이, 프레임 릴레이 단위, ATM은 셀 단위, 종류는 PSTN이나 PSTN, 외는 랜에 비해 넓은 지역을 담당하므로 네트워크의 형태가 매우 복잡하다. 스위치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먼 거리를 통신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전송 속도는 랜에 비해 느린 편이에요. 이 관리도 좀 문제가 있는데 소유가 분명하지 않고 정부 기관이나 속한 단체들이 협력해서 운영을 해요. 자, 네트워크 필요성의 분류인데 메인 프레임이 있고 라우터가 있고 웬이 있고 다시 라우터가 있고 웬이 있고 이런 식으로 라우터, 랜, 스위치 여기에 이제 각 단말기들이 붙어 있고 이 단말기들을 뭐 데이터를 오고 가는 서버가 필요하고 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요 구성도인데 자꾸 봐두면 여러분이 눈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좀 좋아지실 거예요. 프로토콜인데 일단 외교상의 용어라고 하고 뭐 하는데 통신 프로토콜은 결국 기계들의 약속이다 이거죠. 그래서 신텍스 구문이 있고 의미가 있고 타이밍이 있어요. 구문은 문법, 데이터의 구조나 형식, 데이터가 어떤 수로 표현된지를 순서에 따라 의미가 다르고 의미는 이제 데이터의 의미를 뜻하고 특정 패턴은 어떻게 해석하며 그 해석에 따라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가에 해당합니다. 타이밍은 언제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가, 어느 정도 속도로 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하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무엇을 어떻게 언제 구문 신텍스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소 지정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인데 제가 주소 지정, 순서 제어, 데이터의 단편화 및 재조립, 그 다음에 캡슐화. 다시 영어로 읽어볼게요. 어드레싱, 시퀀싱, 프래그멘테이션, 리셈블링, 앤 캡슐레이션 이렇게 됩니다. 주소 지정은 목적을 부여하는 거고 순서는 패킷의 전송 순서. 그 다음에 이제 단편화와 재조립인데 여러 개의 작은 패킷으로 나눠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오류 발생 확률을 줄이는 거죠. 캡슐화는 주소나 오류 검출 부호 등과 같은 프로토콜을 제어 정보를 부과하는 걸로 보통 헤더와 트레일러를 붙입니다. 연결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 동기화, 다중화, 커넥션 컨트롤, 프로 컨트롤, 에러 컨트롤, 싱크로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멀티플렉싱 이렇게 있습니다. 라우팅이 있죠. 경로 지정하는 거죠. 전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식 표준이 있고 사실상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눈에 있게 계속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표준화 기구부터 이제 조금 자세히 보면 ISO가 있는데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르가니제이션입니다. 1947년에 창설됐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습니다. 현재는 163개국이 국가 표준단체로 구성하고
전 세계 표준화 관련 활동의 개발을 촉진합니다.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고 다른 기종 간의 상호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 개방형 통신망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위한 7개의 참조 모델을 정의합니다. OSI 7레이어죠. 그 유명한 ITU죠. 이건 통신, 전기통신연합이에요. 네. 예전에 그 CCITT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93년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ITU-T, ITU-R, ITU-D로. 그래서 ITU-T는 전기통신, ITU-R은 무선이죠, 라디오, ITU-D는 정보통신. 이렇게 세 가지로 표준화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그룹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IEEE라고 있어요.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 그래서 미국 전기학회랑 무선학회가 합병으로 생겨가지고 63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단체예요. 여기 논문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표준화 추진을 하고 이 전기전자 통신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단체라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분류와 표준화 기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분은 이렇게 뒤에 번호가 붙어 있어요. 번호. 네, 그래서 이게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겼다가 예를 들어서 IEEE 802.4면 토큰 버스에 대한 표준화를 했고 이거를 대해서 막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이제 토큰 버스가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냥 표준화는 더 이상 이제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과거에 토큰 버스 표준화 시킨 거는 그냥 현재 쓰고 있고 뒤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통신 방식으로 나와가지고 요거는 해체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그 고유 넘버들은 붙어 있습니다. 표준 분류와 표준화 기구인데 EIA가 있어요. 전자산업협회. 그 다음에 IEC가 있어요. 전기표준회의가 있어요. 이 데이터 통신 전자부품의 특성이나 실험 방법, 품질 안정성을 검토하고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라고 미국 국립표준협회요. IC라고도 있는데 미국 표준이에요. 1918년에 설립됐고 굉장히 강력한 단체죠. 안시 C 표준이라고 시연에 대한 표준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시연을 작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호환성을 제공을 하고 IETF라고 있는데 태스크포스 표준화 기구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W3C, KS 이거 우리나라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 산업 표준이 있어요. 코리안 스탠다드. 그 다음에 한국 정보통신 표준이 있고 KS 표준안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이제 KSC 시리즈가 KX 시리즈로 정보산업 쪽으로 일원화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주 수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